네, 위클리 핵심 전략입니다. 동양증권 투자전략팀 김주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연준이 이 QE4, 시장에서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000포인트를 어제 종가 무렵에 잠깐 회복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조정받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강세를 지속할 걸로 보시는지요? 연말 산타랠리 기대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팀장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지수가 좀 반락한 부분들은 어제 저희가 이제 만기의 스프레드 거래로 인해서 프로그램에서 좀 강하게 들어왔던 반작용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QE4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연말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좀 산타랠리를 지지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QE4가 이제 실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매달 한 850억 달러씩의 연준의 자산이 늘고 글로벌 유동성이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로 보더라도 연준의 자산의 증가와 미국계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것들이 거의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부분들이 연말까지의 국내 증시 강세장을 좀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신흥 아시아 증시가 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동일한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의 이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임박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좀 타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중산층 감세 같은 경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합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합의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자 증세 문제 아니면 고용세하고 실업급여 종료되는 몇 가지 양당 간에 좀 차이가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랜드 박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는 연내 부분 합의,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 추가적인 남은 과제들을 좀 풀어나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 2010년하고 11년에도 부분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안과 관련된 문제에 합의점을 내놓은 시점들을 보면 거의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극적 합의를 보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보다 민감한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좀 직전 정도, 그래서 다음 주 말 거의 22일, 23일 정도가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부분 합의는 정도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19일 또 18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국내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호재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선 효과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냥 중립적인 변수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흐름들을 보더라도 대선 효과가 증시와 갖는 큰 연관성은 좀 없어서 왔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들은 후보자 간의 공약들을 통해서 보면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대한 것도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은 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거나 반영이 됐다. 또 특이한 사항이 없는 만큼 증시에서는 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에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변수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시장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주말에 중국은 또 경제공작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중국이 가장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기대감들,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안도랠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중국 증시 또는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게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 예를 들어서 제조, PMI, 경기 선행 지수, 소비 심리, 재고 순환 사이클 등 대부분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있어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있는 이제 중앙정치국회라든가 그다음에 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발전 방향이 보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전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그 수급 관련해서 비유통주 해제 물량의 부분도 올해 12월이 좀 피크가 되고 내년 상반기 때는 12월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줄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서 좀 더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가 좀 당분간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대응 전략하고 관심 업종과 섹터 이것까지 마무리 좀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은 숙제라고 한다면 재정 절벽이 있습니다. 또 한치 앞을 내다보고 또 예단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반대로 전격적인 합의보다는 좀 부분 합의 단계로 좀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서프라이즈가 나갈 가능성 좀 적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쇼크가 될 가능성 적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유럽 쪽의 문제는 하나씩 이제 매듭이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새롭게 중국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시장에 활력을 붓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도의 어떤 연말 장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들은 최근에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에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순환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은 IT가 주도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뭐 철강화학 아니면 기계, 조선, 해운 아니면 건설 등 다양한 업종들이 좀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순환매에 대비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예전의 경험을 떠올리셔 보더라도 시장이 전환점을 찾을 때 또 이제 변곡점에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주도주 형성보다는 낙폭과대주가 순환매하는 형태들을 주고 보여왔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좀 떠올리시면서 다소 어렵겠지만 낙폭과대주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순환하는 흐름들이 가져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IT 관련주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 시각에서 본다면 IT 관련주들을 좀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위클리 핵심 전략 동양증권 김주영 투자전략팀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